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대개의 이정렬입니다. 자, 지난 설명과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우리 무료방도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8일에 올려드린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8일 저녁에 오전 2시쯤 새벽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고용지표가 당시에 발표가 좀 됐을 때였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비농업 부분이 신규 고용이 26만 건, 전월 비해서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렸고, 전월치 예상치 25만 건보다는 그래도 상위에 있었고, 실업률이 3.5%, 전월 3.7%에서 실업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 역시 견고함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뭐 9월 신용잔고 바닥, 제가 뭐 이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달러를 제가 1,500원 정도 부근으로 잡고 코스피 저점을 한 2,000포인트 수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죠. 피봇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75bp 인상은 지금 11월에 75bp 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일단 가격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3분기 삼성전자 4,600원 수준에서 근접하면서 4,600원까지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의 대입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렸었죠. 선행 주가 비율이 7.8배, 0.78배. 그러니까 PBR이 0.78배 수준까지, 선행이 0.78배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 기준으로 0.78배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그게 이제 좀 2,000포인트 정도까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11일에 발표가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12일에 이제 FOMC 회의록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 12일. 그리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겠죠. 유가의 등락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유가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이죠. 국내 증시 옵션 만기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드에서 주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까지 좀 같이 껴있다 보니까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점 충분히 좀 과감하게 감안을 좀 하시고 접근 시장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우리 환율이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엄청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떡상을 해버렸죠. 지금 이제 1,400원대였는데 1,435원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건데, 일단은 지수 자체가 시장이 연저점, 우리 금융위기 수준으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뭐 분할 매수 성격에서 좀 약간 순매수는 좀 들어온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오늘 4% 가까이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신용잔고들이 좀 매도가 돼야, 신용잔고들이 좀 털려나야 좀 모색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진원 설명과 이제 마저 브리핑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 참고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죠. 진원 설명과 좀 브리핑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천일선입니다. 천일선에서 주가가 계속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우리가 이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진해세명광 미국에서 mRNA 백신 원액 생산, 우리가 코로나의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거는 VGXI에 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1조까지 매출이 증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연결 기준으로 해서 진해생명과학이 매출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들,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흑자가 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회사 공장을 준공을 시켰다.
준공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준공식을 개최를 했다.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mRNA 원액 생산해지면은 추가 매출 확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 수주가 없는 상황이라서 공장 가동을 못하는 상황들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거의 이거는 뭐라 그랬었죠? 좀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주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좀 확인했던 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매출에 대한 반영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단일 판매 이게 전부 다 mRNA 백신이란 말이죠. 공시를 했는데 수주를 받은 게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당시에 또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가동이 준공식을 좀 빨리 해서 상업 가동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신규 공장 준공식을 개최를 했다라고 지난 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일단 뭐 텍사스 주의 이 mRNA 백신이겠죠. 준공식 기점으로 10리터에서 1500리터까지 총 3000리터를 초과하는 발효 용량 능력을 더욱 차별화되고 대규모 고품질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추가 매출 확대도 기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기사를 좀 보면은 1조 프로젝트 순항 바이오 USA 대규모 고객 확보 무대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신규 1공장을 건설은 거의 마무리됐다. 지난 6월이었죠. 좀 6월 안에 준공식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얘기 나왔는데 벌써 10월이에요. 10월. 10월 전체 외곽 공사를 마친 뒤 작년이죠. 작년. 이 2022년 6월. 여기 10월 나와 있네요. 지난해 10월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일단은 3,000리터 규모 발효기에 대한 시범 가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10월부터 4월에는 가덕들을 초청해서 견약 행사를 하기도 했다. 1조 프로젝트가 막이 오르는 셈이다. 신규 1공장 증설이 모두 마치고 완전 가동하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전망했다. 지난해 VGXI 연간 매출은 245억 원 수준이었는데 4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 연계 실적으로 해가지고 1조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해세면과학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것들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는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바이오도 반도체처럼 자국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뭐 보조금이라든가 미국 바이오 우선주의에 빠진 바이오 기업들 뭐 현지 법인 생산 공장 증설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행정명령을 좀 하면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한다는 목적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 쪽에 공장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당시 이때쯤에. 그래서 진해세면과학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이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1조 프로젝트가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까지의 실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10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실적에. 이렇게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 그럼 이제 4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4분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3분기 실적들. 근데 4분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4분기에 대한 매출 회복 적어도 이제 적자를 축소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3분기 실적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4분기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해세면과 이런 내용들도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일단은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재정정 반기보고서를 엄청나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 이제 9월 8일 접수가 됐었죠.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7년도, 8년도 그리고 9년도, 8년도, 2009년도
6월, 3월, 9월, 6월, 3월, 12월 이거를 계속 정정을 했던 상황들인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이 재무제표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제재를 맞거든요. 제재를 받는데 정정 전, 전정 후 이게 매출이 재무제표 금액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을 다시 좀 진행을 했던 것들도 있었고 다른 공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제 2008년도 9월 달 보면은 이 재무 요약 영업이익을 적자를 좀 확대를 시키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서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다 이제 금액 오기라고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2022년도 마찬가지로 사회이사 수 기재 오류가 좀 있었고 이거를 이 기재 오류를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의 정정 공시가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혹시라도 좀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봤어요. 저도 이런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그리고 최근에 뭐 오타까지 특히 이거 회계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려가 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06년도 8년도 수준들이니까요 일단은 뭐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9년도 8년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수준인데 2009년도 8년도 유상자를 진행을 했었던 것들 이거를 좀 회계 재무상 이거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무상지자를 좀 했다 유상지자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살짝 좀 곤란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적자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차트를 옛날에도 봤을 때 액면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뭐 유상증자하고 또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 또 하고 좀 유상증자 무상증자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딱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VGXI로 부디 영업이익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조 프로젝트인데 영업이익의 반영이 몇 %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업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킬지 아니면 흑자가 좀 날지 일단 이번 연도 적자는 확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연도는 확정이고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들 반영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커버가 나오든가 아니면 추정치가 나오든가 관련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 저도 이제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